안녕하세요. 괴요 마담 시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미스테리함으로 즐겁게 해주시는 우리 콩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콩콩 박사입니다. 자, 박사님. 네. 박사님을 만나는 이 날만큼은 네. 제가 굉장히 잘 먹고 굉장히 컨디션을 좋게 하고 와요. 왜요? 놀랄 준비도 돼 있고 신나야 되니까 제가 준비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오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빨리 알고 싶습니다. 모나리자 아시죠? 네, 모나리자 알죠. 눈썹 없는 화장지 모나리자. 말고, 화장지 말고. 화장지 그림. 말고. 모나리자. 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옛날 모나리자. 사람. 네. 모나리자 그림 봤어요? 실제로? 실제로요? 네. 실제로 박물관 제가 가서 루브르 봤냐고요?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프랑스를 박물관. 가보질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카피본이라도 사.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는 거. 그럼요. 그냥 책으로. 컴퓨터에서 웹 이미지, JPG 이미지로. 오늘 모나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가 진짜 모나리자가 아니다 진짜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설마 루브르 같이 큰 박물관에서 가짜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 큰 박물관에서 네. 모나리자를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기다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네. 미스테리한 세계로 다 함께 빠져보시죠. 미스테리 콩콩! 1911년 8월 22일 프랑스의 화가 루이 베르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모나리자 그림은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한 루이 베르는 박물관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모나리자 그림을 다른 곳으로 옮겼나요? 무슨 말이에요? 모나리자는 늘 있던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왔는데 모나리자가 없습니다. 이후 박물관이 발칵 뒤집혔고 박물관 그 어디에도 모나리자는 없었다. 모나리자가 사라진 것이었다.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경찰에 모나리자가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모나리자 수색에 프랑스 경찰 전체가 동원됐다. 하지만 모나리자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모나리자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골동품 가게에 빈센초 페루지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나타나 보자기 꾸러미 하나를 내놓았고 보자기를 열어본 골동품 가게 주인 알프레도 게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사라진 모나리자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골동품 가게 주인은 이탈리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빈센초 페루지아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모나리자를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고 얼마 뒤 모나리자는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다시 모나리자 그림이 전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온 모나리자 그림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나리자가 사라진 2년 동안 무려 6점의 모나리자 그림이 거래되었다. 모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나리자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짜 모나리자이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나리자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거 싫어요, 싫어. 아니, 도둑을 맞았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도둑 맞은지도 몰랐다는 것도 이게 말이 돼요? 와, 거의 루팡 수준인데 이거를 진짜 훔친 게 가능한가요? 네? 루팡. 훔친 사람이 이제 빈센초 페루지아라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훔친 사람을 그럼 잡은 건가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빈센초 훔친 페루지아가 실제로 훔쳤어요. 그 루브르에 모나리자가 2년 동안 없었어요. 그럼 이게 진짜인 건가요? 그럼 뭐가요? 훔친 사람이 그럼 훔쳐갔으면 그 사람이 진짜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빈센초 페루지아가 훔쳐서 가져갔다가 네. 네. 그걸 이제 2년 뒤에 팔려고 하다가 네.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의문이 그렇다는 있는 거죠. 네. 훔친 거는 이 사람이 확실한 확실한 빈센토 거죠. 프레저가 훔친 건 확실해요. 이 사람이 원래 목수예요. 목수인데 네. 루브르 박물관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사 인부였어요. 제가. 네, 이 사람이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월요일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네. 이 사람 공사 인부로 이제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빈센토 페루지아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네. 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 루브르에서 일을 하면서 모나리자를 볼 때마다 열불나고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요. 왜?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가요?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그래서 왜 이탈리아의 거장이 그린 그림을 네. 이걸 왜 프랑스가 마치 자기들의 국보인 양 걸어놓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나리자를 보러 오세요라고 홍보하고 있냐? 그래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만 해요. 그 마음을 가진 건 이해하겠어. 근데 기껏 그 마음을 가져봤자 뭐해? 자기는 2년 뒤에 있다가 골동품가게 팔로 나왔으면서. 근데 이제 이 훔친 과정도 이 사람이 보면 네. 되게 그 당당해요. 당당한 어떡해? 게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수공사할 때 목수로 일을 했잖아요. 네. 목수로 일하니까 그냥 인부잖아요. 네. 휴관하는 날 그냥 인부로 일하면서 그냥 모나리자를 그냥 뗍니다. 네. 떼가지고 액자 떼가지고? 네, 액자를 떼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 씌워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요? 경비원도 안 잡아요. 그 대형 박물관에서 진짜 그렇게 쉽게 그게 훔쳤다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네. 이건 뭐 경보 울리고 바로 뭐 경비원들부터 해서 경찰 군대까지 출동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1911년 1911년 얘기니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와. 지금 모나리자는 네. 이렇게 뗐다라는 그 순간에 난리 나겠죠. 거의 일단 들어가지는 곧바로 못하지 않아요? 체포입니다. 예. 그 접근을 못하지 네. 않나요? 그렇죠. 네, 1911년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냥 기록에 보면 네. 빈센토 페루지아가 이게 어떻게 들고 나갔냐. 네. 그 큰 그림을 아무리 천에 씌워도 나가면 그 경비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뭘 들고 나가는지 의심할 텐데 어떻게 들고 나가냐 이렇게 경찰이 이제 신문을 해요. 근데 이 페루지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나갔다. 아니 경비원이 문 열어주던데. 와, 진짜. 그러니까 이 빈센토가 자기도 이제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네. 정문으로 안 나가고 쪽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쪽문이 잠겨 있더래요. 네. 근데 큰일 났다. 문 잠겼네. 라고 하는데 네. 경비원이 그때 촥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여기 문 잠겼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문 열어드릴게요. 그럼 문 열어주고 그냥- 쪽문으로 나가긴 나왔네요. 네. 경비원의 공사 협조하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경비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1911년 8월 21일에 빈센토 페루지아가 이 모나리자를 들고 나가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1911년 8월 22일 네. 네. 그것도 모나리자를 보러 온 화가가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네. 루브르 박물관에 아무도 모나리자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과연 설마 이걸 누가 훔쳐갔을까?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떼갈까? 도난당한 지 2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도록 아무도 모나리자가 없다는 걸 몰랐대요. 아니 몇 시간이 아니라 27시간이 네.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루지아가 목수가 아닌 진짜 이거를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화가나 이런 사람이 모작을 해놓고 이렇게 진짜 치밀하게 훔쳤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만약 모작을 걸어놓고 나왔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어. 아무도 몰랐겠죠. 네. 아니 근데 잘 훔친 것까지도 좋아요. 네. 근데 결국은 2년 뒤에 골동품 가게, 그것도 이탈리아 골동품 가게 가가지고 잡혔잖아요. 네. 근데 그 뒤가 문제인데 실제 그 그림이 없어졌다고 소문이 난 다음부터 암거래된 다른 그림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게 네. 사람들이 다 자기께 다 진짜라고 막 이야기했다면서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흥미로운 주장이 있어요. 1932년에 미국 주간지 잡지가 네. 그 이야기한 건데 잡지의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1911년에 모나리자 도난 사건을 총지휘한 배우의 인물을 만났다. 그리고 그 배우의 인물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네. 모나리자 그림을 네. 훔친 이유는 네. 가품인 모나리자 그림을 팔기 위해서 6점의 그림을 팔기 위해서였다. 아, 그거 그럼 페루지한테 의뢰를 했다는 의뢰를 거예요? 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발페르노라는 그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유명한 미술품 사기꾼인데 네. 이 사람이 모나리자 그림을 훔칠 계획을 세웁니다. 훔칠 계획을 세우고 발페르노가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미작 화가들에게 가품을 만드는 미작 화가들에게 모나리자 그림 6점을 만들게 시켜요. 그 모나리자 그림 6점을 그리게 하죠.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발페르노가 페루지아에게 접근해서 모나리자 그림이 프랑스에 있는 거 불만이잖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훔쳐라. 훔쳐가면 내가 돈을 주겠다. 내가 이걸 훔쳐간다고 페루지아가 묻죠. 내가 이걸 훔친다고 해서 왜 당신이 돈을 줍니까?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와야 된다. 아까 이제 두 사람이 물었잖아요. 누군가 모주한 그림을 모나리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놓고 나왔으면 아무도 네. 몰랐겠네요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발페르노가 생각할 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네. 6배를 이 사람은 그렇죠. 벌었으니까. 6배를 벌기 위해서는 네. 모나리자 그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 발페르노가 했던 얘기예요.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발페르노가 일단 그 빈센초가 이걸 훔칠 수 있게 펌프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례금도 줬다 그래요. 사례금도 일부 먼저 상금으로 주고 네.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라. 니네 고향집으로 가라. 가서 그냥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잔금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장난 안 줬구나.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빈센초가 왜 그림을 팔러 나갔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잔금을 안 줬으니까 별로 잔금을 이 발페르노 입장에서는 잔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뭐 발페르노 입장에서는 이 잔금을 줄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빈센초는 배신감을 느끼고 네.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나리자를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처리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나리자 그림도 네. 빈센초가 그냥 침대 밑에 이렇게 숨겨놨다 그래요. 막 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 보관 상태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막걸리는 진짜 너무 막걸리. 근데 막 굴리고 이제 그랬는데 네. 빈센초가 골동품상에게 가서 네. 정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나리자 갖고 있는데 살래요? 그래서 골동품상인 이 알프레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한번 봅시다. 네. 라고 했는데 진짜 같은 거야 이 사람이 볼 때.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했는데 이 알프레도가 근데 이게 진짜면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가 보긴 진짜 같은데 이 그림을 어쨌든 살 고객이 필요하니까 더 비싸게 받을 고객들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중개해서 팔더라도 나도 고객이 있어야 되니까 모나리자를 원하는 고객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고객이 원한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오겠다. 네네. 그때 만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프레도가 우피치 미술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장에게 네.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들고 온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진짜 같다. 당신이 한번 같이 보자. 네. 라고요. 그래서 진짜? 라고 해서 우피치 박물관 관장이 같이 가요. 네. 그리고 빈센초가 보여주는 모나리자를 봅니다. 근데 진짜야.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러면 계약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네. 계약합시다. 삽시다. 근데 지금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당신이 우리 박물관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돈 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신고하셨죠.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고 빈센초가 모나리자를 들고 딱 나타났을 때 바로 경찰이 착 잡아버리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모나리자 도난 사건 2년 후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모나리자 그때 이제 그림이 사라졌던 1911년 같은 경우에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프랑스 국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랬겠죠. 그동안 자기들이 모나리자를 국보라고 얘기해 왔는데 모나리자를 도난당했고 그걸 심지어 박물관의 모든 스태프들이 27시간 네네. 27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정말 수치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뭐 당연히 박물관장 해임되고 거기 스태프들 다 날라갔어요, 목이. 그럴 수밖에 없죠. 다 해소될 수밖에 경비원들 없네요. 네. 다 뭐 문 열어줬으니까. 경비팀장부터 해서 경비원들 다 문 열어주는 경비원은 깜빡한 거 아니에요? 나가고 다 이제 가야죠. 다 목이 날아가고 네. 확인도 안 하고. 실제로 그때 이제 그 프랑스에서는 그 경비원들 다 수사하고 그랬어요. 수사하고 경찰관들 수사하고 네. 의외의 인물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의외의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프랑스 사람 중에? 프랑스에 있던 파블로 피카소가 아, 피카소요? 그 모나리자를 훔친 진범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아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해요. 피카소. 피카소가. 피카소가 이제 그 과거에 네. 위조 조각상 모작을 구매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카소도 프랑스 경찰 수사 대상이 됐고 네네.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 처리돼서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나리자 그림 도난 때문에 고초를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빈센초가 잡혔을 때 네. 프랑스 사람들은 저 죽일 놈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빈센초가 영웅이 됩니다. 그쵸. 이 빈센초가 모나리자 왜 훔쳤다고? 라고 질문했더니 왜 훔쳤니? 라고 질문했더니 아까 설명했죠? 왜 훔쳤다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거니까 이탈리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림이. 당연히 저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러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빈센초를 프랑스에 넘겨주면 안 돼. 네. 프랑스에서는 당연히 범죄인이니까 네네네. 우리 쪽 넘겨라고 하고 안 돼라고 하고 양 국가의 두 나라의 여론이 막 상반되게 흘러가고 막 격화되거든요. 네. 격화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빈센초 송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 더 웃긴 건 뭐냐면 네. 빈센초가 이탈리아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 살았게요? 설마. 무죄. 그냥 무죄된 거 아니 아니에요? 무죄는 아니고 징역 무죄는 살았어요. 뭐한 구류 처분 뭐 이런 일주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 3일? 아니 9개월. 9개월? 그래도 좀 꽤 살았네. 살긴 살았네요. 그다음에 되게 뭐 살았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상 참작인데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정상 참작인데 네. 그냥 그때 그 재판 기록에서는 빈센초가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 정신병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 눈치 살짝 보고 한 내린. 뭐 그렇게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빈센초 페르지아는 프랑스로 송환됐으면 아마 종신형 받았을 걸. 그렇겠죠.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도 순간적으로 막 생각해낸 거 아닐까요? 뭐가요? 왜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다빈치가 같은데?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아니지. 와인을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있지. 우리 근데 그런 정도로 그 그림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아니, 그림을 그림을 이탈리아에 아끼는 게 대한 아니야. 애국심이지.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아끼고 그럼 그 다빈치의 그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침대 밑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어디다 감춰놔 그럼? 감춰본다보다 그림을 만약 훔쳐왔다면 자기가 그렇게 당당했다면 그림을 갖고 오자마자 뭐 어떤 신고를 한다든가 이탈리아 내가 이거 그림 갖고 왔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했겠지. 아니 그거는 어쨌든 그 정도로 발페르노라는 사기꾼과 모의를 한 거니까. 그게 근데 진짜인가요? 뭐가요? 실제 모의를 근데 발페르노 이 모의 사건은 미국의 이제 사터데이 모닝 포스트라는 그 잡지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취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페르노가 그 인터뷰를 해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공표해달라. 이게 진짜 사실인 건가요? 그것도 그럼?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데 하지만 당시 유럽의 암거래 시장에서는 모나리자 그림이 돌긴 했어요. 왜 이게 훔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그렇죠.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훔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게 뭐가 돈 되겠네 네, 한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타나서 해줄 수도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발페르노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이냐는 정확하지 않다. 네, 그게 사실 라고 더 봐요. 미스터리한 페루지아 것 입에서는 발페르노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나 봐요. 안 됐어요. 아, 이것도 약간 좀. 그래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게 이 사람이
뭐 정신 이상 판정 받아서 징역 9개월을 살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여론을 얻는 법을 네. 자기가 잘 활용했다고 해야 될까? 여론을 정말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은 게 멘트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내가 모나리자를 훔친 이유, 이탈리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네. 그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빈센초가 모나리자 그림을 프랑스에서 이제 돌려달라라고 이탈리아 네. 정부에 요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수사관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돌려주지 마라. 그리고 만약 돌려준다면 나폴레옹이 우리에게 약탈해 갔던 이탈리아의 문화재들을 다 반납해라라고 반환해라라고 바꾸자. 라고 요청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대도 루팡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쵸. 이탈리아 영웅이 영웅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실제 영웅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네. 프랑스 정부도 그걸 상당히 걱정해요. 아, 이탈리아가 뭔가 딜을 걸면 골치 아픈데? 근데 이탈리아 정부가 순순히 아무 대가 없이 쿨하게 모나리자 넘겨줘요. 왜 그랬을까? 아, 대신에 네. 그건 있어요. 넘겨주기 전에 네. 러브로로 돌려주긴 하겠는데 1년 동안은 이탈리아 전역에 이 모나리자를 순회 전시하는 오. 행사를 한 뒤에 돌려줄게. 라고. 아. 우리 자국민에게 네. 자국민에게 그림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거 하고 네. 연말에 돌려줍니다. 아. 그래서인지 왠지 가짜라는 소문이 더 났을 수도 아니, 있지 않았을까? 가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판매된 게 있으니까. 판매된 게 있으니까. 6점이라는 판매된 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진짜 이게 페루지아가 발페르노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그 얘기도 진짜라는 게 딱 알 건데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페르지아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자기가 팔아놓고 6점을 팔아놓고 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재밌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발페르노와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또 빈센초의 증언 뭐 이런 뭐 진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되게 웃긴 게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났잖아요. 네네. 났는데 이 생각해봐요. 빈센초가 그거 들고 이탈리아를 어떻게 가지? 그러니까 그것도 세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통제를 했다면서요. 네. 없어진 거 알고 네. 하루 만에 바로 갈 수 있나 프랑스에서? 그 11년도 1911년도의 세관은 우리랑 지금과는 달랐을 것 같아서요. 허술했겠죠. 어떻게 통과했을 것 같아요? 세간을? 모나리자 그림을 들고 없어졌다는 그 연락책이 더 그러니까 이게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일단 있었어요. 프랑스 전역부터 해서 전 세계에 네. 그 모나리자 그림이 도둑 맞았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모나리자 그림을 들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11년도니까 뉴스가 어떤 식으로 되죠? 라디오가 있었나 이때? 뭐 그렇게 빨리 확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 둘도 말아서 목수니까 뭐 그 나무 뭐 이런 거 밑에 깔고 가지 않았을까요? 땡. 그 연장들을 이렇게 연장들이 이렇게 마른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액자 통째로 갖고 갔나요? 네. 오, 진짜요? 액자 통째로? 네. 어떻게 두고 갔어? 그냥 들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냥 들고 갔어요? 세관에서 잡았어요. 이거 뭡니까? 제가 그린 모나리자네요? 라고 해서.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예요는 위험하지. 그러면 근데 약간 비슷해. 제가 그린 거예요. 비슷하대요. 비슷해 약간. 모작입니다. 제가 모작 샀어요. 정답. 모자 산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니 이 시국에 진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긴 그건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생각. 페루지아가 머리가 좋네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네. 오. 거의 궤도 룩방인데요? 그러니까 룩방이네. 그러면 발페르노도 네. 실제로 이 도난당했던 그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고 이제 뉴스가 나기 전에 네. 일단 그 모나리자 그림 6점을 네. 미국과 유럽에 이제 나눠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요. 미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거든요. 근데 나눠서 들어가는데 그때도 발페르노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모작입니다.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가짜예요. 가품이에요. 그러면서 들어간 거죠.
페루지아하고 발페르노하고 어떤 뭐 겹치는 이런 거는 발페르노가 페루지아를 찾아간 거죠. 찾아온 건가요? 왜냐하면 발페르노 입장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훔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반대로 페루지아가 발페르노를 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발페르노 본인 스스로가 일단 그 인터뷰했던 걸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발페르노가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발페르노가 그 본인 스스로도 시켰고 자기가 계획했던 비즈니스를 한 거다. 소위 말해서 6점의 모나리자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품 위작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기 위해서 페루지아에게 그 모나리자를 훔쳐라. 그러니까 발페르노에게 필요했던 건 모나리자가 없어졌습니다.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도둑 맞았습니다. 라는 뉴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진품도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나리자가 루브르로 돌아왔는데 네. 그럼 그 돌아온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는 진짜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가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발페르노와 빈센초의 관계, 아까 우리 석연님이 물었잖아요. 네. 네. 발페르노와 빈센초의 관계를 얘기할 때 둘이 이제 공모를 했다는 것까지 동의를 한다면 그리고 발페르노가 빈센초를 시켜서 빈센초가 그 지시를 받아서 훔쳤다면 가지고 나와서 발페르노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다면 만나야 만났겠죠. 만나야 네. 뭐 돈도 받고 뭐 이런 뭐 어떻게 할지 향후를 논의해야 되니까 만났다면 그 똑똑한 발페르노가 모나리자 그림을 좀 보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위험하니까 너 위작을 가져가라. 이건 내가 보관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후자의 경우에는 확률이 좀 낮다고 얘기하는 게 빈센초 입장에서는 진품을 넘겨주면 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요. 근데 발페르노가 사기꾼이라면 그리고 그 범죄를 생각했다면 빈센초 몰래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발페르노는 네. 미국과 유럽의 그 소위 부호들에게 접근해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나리자가 도둑 맞은 거 아시죠? 도난당한 거 아시죠? 제가 진짜. 제 부하를 시켜서 훔친 겁니다. 제가 진짜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 줄 테니까 모나리자 나한테 파세요. 이랬을까요? 그렇죠. 감정하자고 했겠죠. 네네. 감정할 땐 진짜를 보여. 감정 다 했겠죠. 이 사람들이. 감정할 때 진짜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발페르노가 감정인들을 자기가 매수를 해서 위작을 진짜라고 얘기하게 했는지는 모르죠. 네. 하지만 발페르노로부터 6개의 모나리자를 산 네. 뭐 6명의 부호인지 모르겠지만 6명의 부호 입장에서는 감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나리자가 미소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네. 진위 여부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 음. 이 모든 것들의 신비로움이 감춰져 있는 신비로운 미스터리가 감춰져 있는 그림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실 때 여기에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걸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지 않으실까 해요. 아니 근데 그 얘기하는데 네. 왜 갑자기 유튜브에 김민섭님이 남겼던 그 댓글이 떠오를까요? 뭐라고 남기셨죠? 댓글이 참 좋은 컨텐츠인데 네. 거기에 비해 구독, 좋아요 수가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저희의 짤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초상권 없어요. 뭐 여기저기에 다 소문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죠? 저희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